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예.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회장님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그 서비스 운영자협회, 주최자협회, 전시 디자인협회, 우리 전시 관련된 모든 기관들에 대한 안전 교육을 제가 다 했습니다. 서비스협회만 하면 제가 다 끝나는 건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제 이번 교육을 마지막으로 해서 또 모든 전시 산업이 안전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보니까 그 가장 화려하고 가장 준비를 많이 하신 총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이렇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항상 그 전시 제가 준비를 하고 제가 홀 매니저 역할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엑스 안전 담당이지만 홀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업종과 같이 또 교류도 하고, 또 뭐 좋은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또 때로는 제가 또 많이 요구도 많이 하고 했지만 다 잘 들어주셔가지고 아직까지 큰 사고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경비하시는 우리 분들께서 우리 홀 매니저들과 또 저 안전을 잘 도와서 같이 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교육은 사실 뭐 간단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론은 뭐겠습니까? 안전하게 공사하자, 뭐 잘하자 이건데,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 아시겠지만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된 이후로 발효된 이후로 어떤 부분이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런 법을 잘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많이 하면은 또 이게 배도 고프시고 또 이렇게 만찬을 또 즐기셔야 되는데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20분에 걸쳐서 짧고 굵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간단한 개요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전시장 사고, 어떤 코엑스에 진행됐던 사고 현황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 2년 전에 이제 개발해서 작년부터 이제 진행되어 있는 전시 공사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뭐 질의응답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한 3년치에 대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22년도 3년 전에는 644명, 그러니까 평균 하루에 1.8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 있었죠. 그리고 2023년도 법이 발효된 이후로 또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루에 1.65명, 46명 감소했고요. 작년에는 뭐 3분기까지 통계자료 나왔는데 하루에 5.17명,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 공사 현장이라든지 산업재해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래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효된 이후로부터 노동부에서 검찰에 170건을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는 74건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35건이 판결이 났는데, 그중에서 보시면 실형 4건, 나머지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실형들은 전부 다 대표들, 업체 대표들이 징역 1년, 뭐 벌금 3천만 원에서 뭐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사실은 실형이 4건밖에 안 돼서 좀 안타깝게 하지만 좀 더 이제 강하게 처벌하면 더 강해질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실형이 4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5년 동안 제 유형을 분석해 보시면 이게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추락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지금 하시는 분도 대부분 다 뭐 고소 작업도 많이 하시고, 또는 뭐 또 물건도 많이 나르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나중에 뒤에 가면 설명해 드리겠지만 코엑스에서도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최근 3년 동안 사고도 분석한 게 있는데, 그리고 추락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끼임, 뭐 이건 이제 공사 현장이고, 그 다음 지게차에 대한 사망 사고도 많습니다. 우리 지게차도 있는데 지게차에 대한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뭐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 한 달, 2달 발생한 최근 사고 사례입니다. 제가 뭐 매일 사고가 발생하면 저한테 이제 메일이 오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한 내용인데,
대부분이 다 이런 사다리, 뭐 비계 이런 겁니다. 보시면 몇 미터입니까? 2미터밖에 안 돼요. 2미터. 1.5미터, 2미터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찬가지죠. 여기도 뭐 어쨌든 리깅 작업 이런 같은 경우는 위험한데 같은 고소 리프트 12m고요. 여기도 적재물에서 떨어져서 3m입니다. 3m. 그러니까 뭐 10m 이상 뭐 이렇게 떨어져야지 사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작업들이 대부분 다 위험한 작업들입니다. 2m, 3m. 특히 3.5m 사다리도 많이 쓰시던데 그건 뒤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위반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우리 전 시장은 여러분도 충분히 잘 아실 겁니다. 어떠한 부분이 취약점이 있는지를 충분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약점들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고 또 사고가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그 사고에 대해 잘 대응하고 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호법을 좀 피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해서 이제 제가 만든 게 이제 그 공사안전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최근 3년 동안 우리 코엑스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이게 동영상인데 사실은 동영상을 보여주면 또 개인 어떤 그 초상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더 좀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렌탈 물자들이거든요. 렌탈 물자들인데 이제 작업자가 이제 내리고 있는데 여기 파란색 이게 밑에 바퀴가 달렸는가 봐요. 슬금슬금 이렇게 미끄러지더니 넘어지면서 이제 그 작업하시는 분 이렇게 머리에 이제 맞으셔가지고 피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병원에 응급부송한 경우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게 좀 심하게 이제 했으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었겠죠. 이런 사고가 3년 전에 있었고요. 여기는 보이진 않지만 지금 그 한 2.5톤 트럭이 있어요. 트럭에 목재를 상당히 많이 쌓아놨는데 목재가 갑자기 막 다 무너져 이렇게 흘러져 내리는 그런 상황인데 지나간 사람이 2명이 깔렸어요. 깔리는 그런 사고가 전시장 내부에서 발생했고 다행히 뭐 큰 사고는 아니지만 아무튼 타이밍이 잘못 맞았으면 뭐 가슴 부위라든지 뭐 머리 부위가 좀 받았으면 좀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고 여기도 이제 이건 전기작업 같으신데요. 이게 사다리가 되게 높지 않습니까? 3.5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도 마찬가지고 요 사다리가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떨어지셔가지고 이분은 발 뒤꿈치가 이제 부러졌고요. 이분도 좀 심하게 다치셨는데 이분 다행히 떨어지면서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사다리 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좀 약간 충격이 완화돼서 크게 안 다치셨는데 이제 이런 사고들이 매년 한 2-3건 일어납니다. 한 2-3건. 그래서 작년에도 한 2건. 이게 작년 사례거든요. 2건. 그리고 재작년에는 그러니까 지금 업종별로 따지면은 도배하시는 분들이 한 3건 발생했었고요. 전기,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부스 공사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사다리에 떨어지는 분들이 좀 도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이 사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재작년에 그 70대 도배하시는 분이 비계 위에서 하시다가 떨어지셨어요. 2.2m에 떨어지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약간 나이가 많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갑자기 심정지가 오셨어요. 약간 오셔가지고 작업하시는 분이 좀 이렇게 심폐소생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후송 가셨는데 약간 뇌출혈 정도 좀 있으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위험한 것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그래도 좀 그 정도 될 뻔한 그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인가요? 세미콘 때도 또 1.5m 사다리에서 60대 도배하시던 분이 또 떨어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많이 안 다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왼쪽 그 무릎하고 오른쪽 손목인가 또 부러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다행히 또 모자를 이렇게 턱끈을 제대로 안 껴가지고 턱끈이 이제 부딪히면서 턱끈에 눈을 맞아서 눈이 찢어졌어요. 이렇게 눈 위에 이렇게 3cm 찢어져가지고 턱끈도 잘 조이셔야 되는데 턱끈도 제대로 안 조이셔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게 심한 좀 중상을 좀 입으셨는데 도배하시는 분이었고요. 그래서 전시장 내에서는 이렇게 그
고소 작업에 의한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전기업체에 대한 교육을 우리 홀 매니저실에서 하고 있고, 또 지난 2월 5일에도 그 전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다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바뀐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안 나오네요. 안 넘어가네요.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보시는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고들이 나고 있습니다. 뭐 재작년 연말인가요? 재작년 연말에 광주 컨벤션 센터에서도 뭐 무대가 무너져 가지고 이런 사고들도 있었고요. 여기서 보는 거 마찬가지로 사다리 사망자의 몇 번인가 이게 87%가 3.5m 이하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좀 바뀐 코엑스의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숙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다리에서 올라간 상태에서 옆으로 이동하는 행위 잘 아시죠? 개걸음으로 가시는 거. 주로 이제 전기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달다 보니까 옆으로 많이 가시는데, 그런 행위를 앞으로 하시면 빨간색은 이제 확인서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3.5m 이상 사다리 이제 사용이 금지됩니다.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 보면 아까 그런 긴 사다리는 앞으로는 코엑스 내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리프트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모 미착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TBM이 이게 뭐냐면, 현장 대리인들이 원래는 이제 법적으로 TBM이라고 하면 툴박스 미팅이라고 작업 전 안전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로자들한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서 제가 이제 이런 시스템을 그 S백 마이스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전시장 들어가기 전에 그거를 하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장 대리인들조차도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부터는 2월부터는 현장 대리인들이 이걸 안 하면 바로 확인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기로 이렇게 막 썼지 않습니까? 현장 대리인들이 왔다고 이제 썼는데 뭐 현장 대리인이 썼는지 누가 사인을 했는지 뭐 쓰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이 시스템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대리인들이 TBM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장 대리인들이 작업자들한테도 TBM을 시켜야 된다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뀌고 난 다음부터 2월 달에 해보니까 현장 대리인이 한 90%에서 95%가 현장 대리인이 TBM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더 올릴 게 근로자들도 TBM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근로자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사고들 있지 않습니까? TBM을 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사고가 나서 만약에 다행히 뭐 경상으로 끝쳤지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2m 이상에서 떨어져도 사망할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진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업체에 이제 중대재해 조사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안전 위험성 평가를 했느냐, 그 다음에 뭐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의해서 체계 구축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했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안전 교육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 교육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이 TBM을 제가 하는 거거든요. 이거라도 하면 사고 나서 어떻게 됐다. 그러면 그 업체에 최소한의 그 구속된다든지 벌금을 낸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도 안전 교육을 했구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TBM 요거를 누가 냅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주최사가 부담합니다. 제가 만든 시스템이,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왜? 5인 이상이면 우리 모두입니다. 모든 전시 서비스업, 모든 전시 디자인업, 모든 우리 전시 산업의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데, 사고 나면 어떻게 되냐? 다 망하는 거죠, 업체는. 자, 그리고 보십시오. 5인, 그러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7%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률이 80%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송치된 송치율을 보면 8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송치가 다 됐어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가지고. 그럼 뭡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들 우리 그 전시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취약하다는 겁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그를 대응을 하고 막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이제 고민해서 만든 게 지금 쓰고 있는 공사안전관리 시스템,
S백 마이스라는 시스템입니다. 가장 핵심이 TBM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누가 내냐? 주최사가 냅니다. 그러면 장치업체나 그 서비스 디자인이나 여러분 서비스 전시 디자인 업체나 아니면 저기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사실은 무료로 혜택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TBM을 잘 안 해요. 근로자들 TBM 안 한다고요. 그럼 현장 대리인 여러분들 밑에 있는 현장 대리인들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냐면 당연히 현장 대리인들은 이제 TBM 안 하면 벌점 가기 때문에 현장 대리인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들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고 났다. 그러면 이게 방어가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장 대리인들한테 반드시 근로자들이 TBM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TBM 안 했으면 하도록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고가 나더라도 방어가 됩니다. 그렇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야 되고 또 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법률 검토도 3번이나 받았고요. 저 나름대로 우리 코엑스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동 개발해서 GSI라는 업체에다가 운영권을 주고 전국 전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가 홍보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운영자협회, 주최사협회, 디자인 설치업체 다 돌아다니면서 이 홍보를 다 한 겁니다. 홍보를 다 하고 또 안전교육도 다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서비스 업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TBM을 해야 됩니다. 꼭 여러분들 저 사업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안전하게 되려면 전시장 매일매일 들어갈 때마다 근로자들은 TBM을 해라 라고 강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고 나면 최소한 면책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 시스템에 대해서 동영상 되나요? 잠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Great! 스마트 안전 전문 기업 GSIL이 마이스 현장의 안전을 수호합니다. 왜 마이스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중요할까요? 수많은 업체가 제한된 행사 일정에 맞춰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복합 전시 산업.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매일 바뀌는 수많은 업체와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점검을 진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GSIL은 복합 전시산업 현장 안전관리의 한계에 도전, 전시산업 맞춤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S백 마이스를 개발했습니다. 마이스 산업의 안전가치 100을 목표로 하는 S백 마이스는 GSIL의 기술과 전시산업 전문업체의 안전관리 노하우를 담았어요. S백 마이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작업 전 안전교육을 모바일로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면 S백 마이스는 복합 전시산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어떻게 도와줄까요? 첫째, 전시산업 맞춤형 위험성 평가를 제공해요. 현장 대리인은 작업 전 작업 신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S백 마이스는 작업 신고서의 체크리스트 형태의 위험성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2가지를 한 번에 작성할 수 있죠. 둘째, 위험성 평가와 연동된 TBM 안전교육을 제공해요. 작업 전 NFC 또는 QR을 스캔하면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TBM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의 작업에 관련한 위험성 평가, 공지사항, 보호구 점검, 업종별 안전수칙 및 안전교육 영상 확인까지 모두 모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모든 작업이 끝나면 출입증이 발급되고 현장에 입장할 수 있어요. 셋째, 실시간 모니터링과 수집된 데이터를 제공해요. 많은 업체가 참여하는 행사일지라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언제든지 작업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죠. 또한 안전 전문기관의 연결부터 작업자의 근태관리, 업체 평가까지 지원하고 있어 하나의 플랫폼으로 작업 현장의 전반적인 관리가 가능해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는 안전관리에 활용 가능해요. 안전의 관점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S백 마이스.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안전인식이 부족했던 작업자들의 참여도는 높이고 안전관리가 어려웠던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의식 향상까지도 도울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안전관리자가 되는 길, S백 마이스가 있다면 어렵지 않겠죠?
마이스 산업 안전에 자부심을 높입니다. GSIL과 함께 만들어 보세요. 안전에 스마트를 더하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GSIL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어쨌든 시스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동영상으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작년 한 해 해보니까 주최사들이 한 85%가 이 시스템을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내고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운용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는 어쨌든 TBM률을 많이 높여져 가지고 작업자들도 오늘 지금 리뷰페 하고 있는데 한 60% 정도가 작업자들이 TBM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TBM 현황 뭐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업체 평가까지 다 할 수 있고 뭐 만약에 요걸로 해가지고 작업 중지 요청도 할 수 있고요. 모바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또 하고 싶은 이야기, 건의사항도 여기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또 건의사항, 의사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뭐 간단하게 안전에 대해서 좀 교육을 했는데 결론은 우리가 고소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 작업들을 할 때 좀 우리 코엑스 규정을 지켜주시길 바라고 또 사고에 대비해서 사전에 이런 그 TBM이라든지 안전 교육을 좀 잘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러고요. 하여튼 항상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작업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공사하시는 거 제가 많이 보는데 또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또 이제 여름철에 그 냉방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디자인 협회에서 많이 추진하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도 사실 난방을 잘 안 하더라고요. 첫째 날은. 그래서 추운 것을 저도 많이 느끼고 했는데 겨울에 난방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주최사들은 비용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름에 냉방이라도 좀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주최사들 압박을 넣어서 내년에는 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 여러 가지 뭐 건의사항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 홀매니실로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또 안전 보건 측면에서 특히 이제 보건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맨날 뭐죠 이거 사포질 하지 마라 뭐 그다음에 샌딩기 쓰지 마라 뭐 해도 몰래 쓰고 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확인서를 엄청 많이 줍니다. 제발 좀 그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 쓰지 마라고 하는데도 많이 쓰고 있는데 어쨌든 뭐 우리 여기 계시는 경비업체 직원분들도 많이 계도도 하고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하여튼 전시장 내 안전과 보건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지금 이제 물어보시면 이제 다른 분들이 짜증내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홀매니실로 전화해 주시고 전 6000번이 1144번입니다. 좀 전화 많이 주시던데 좀 하여튼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주시고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도 귀 기울여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가지고 교육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하여튼 우리 서비스 협회가 더 무궁하게 발전하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육은 이렇게 마쳐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